자, 안녕하십니까. 굴삭기 실무교육센터 매니저 송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 김지철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센터장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강의는 어떤 강의인가요? 네,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스로간 대메우기 및 논뜻 만들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작은 영상 중에 지금 보시는 왼쪽이 시공 전, 대메우기 하기 전이죠. 네. 그리고 오른쪽이 대메우기 하고 나서 논뚝을 만진 영상이고요. 네, 그래서 영상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대메우기를 하는. 잠시만요. 네. 우리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그 짬밥 안 되시는 분들, 또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아까 뭐 작업 후 영상을 이제 보겠지만 작업 후 사진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뭐 이게 얼음 덩어리죠. 그쵸, 겨울이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작업을 잘한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초보자, 짬밥 안 되시는 분들도 누구나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오늘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네. 제가 그 공식을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센터장님이 나름 품위 있는 대화를 하시는 짬밥은 다른 말로 해서 경력이 좀. 근데 네, 그 안 우리 되시는- 현장에서는 짬밥이라고 합니다. 짬밥이요. 자, 일단 짬밥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시청자가 없기 때문에 박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매니저님이 궁금하신 건 중간중간 물어보시고요. 네. 작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흥량 조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닥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같지만 뭐 굳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것 없고 첫 번째 순서는 흥량을 가지고 제가 마치는데 네. 이 흥량은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흥량을 일정하게 완전히 정확하게 맞히지 않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이 정도로 쌓아놓으면 전체 흙이 되겠구나.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전체가 흙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중간중간 다 영상은 찍지 않았지만 오던 덤프로 뭐 이렇게 날라가지고 뭐 깊은 데는 갖다 맞추고는 했지만 중요한 거는 흥량 조절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흥량 조절은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이게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이 흥량이 요 정도면 된다, 이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참 이게 굉장히 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건 뭐 어떻게 양을 가지고 조절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짬밥은 돼야 돼요. 다만 논뚝 같은 경우는 뭐 텁하기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렇게 흙이 네. 분배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흥량은 있는 그대로 그 감을 맞춰서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해봤을 때 그 부족한 것보다 좀 많은 게 좋지 않나요? 흥량이라는 맞습니다. 게. 네. 흥량이 많으면 뭐 뚝을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 이 정도 흥량이 있으면 괜찮은데 뒤에서부터는 또 흥량이 모자라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저쪽 끝에가 뭐 흙이 많다 그러면 그거 갖다 땡겨 놓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현장 여건에 네. 맞게 하면 되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뭐 영상을 보면서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 수로관 대메우기 할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뭐 수로관이 깨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수로관 안으로 흙이 지금 들어가죠. 저 정도 들어가는 건 삽으로 가능한데 덩어리나 이런 게 큰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뭐 장비로 이렇게 뺄 수도 네. 없고 네. 그 굉장히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지금 보시는 영상의 속도는 센터장님의 그 속도거든요. 센터장님이 하시는 속도인데 굳이 빨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빠르게 움직일 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바가지 흙을 담고 있고 뭐 굳이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흙이 전체적으로 다 얼어 있기 때문에 이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뭐 여름이나 뭐 이렇게 따뜻한 날에는 이 날씨가 전체 흙이기 때문에 네. 더욱 더 조절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네. 매니저님도 저랑 같이 이 장비를 같이 이거 가지고 해봤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시다가 한 10분 20분 지나면서 제가 그 공식을 알려드린 대로 하니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매니저님이 한 영상을 제가 찍지 못했는데 네. 하여튼 뭐 계속 영상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제 대메우기를 하시는
영상이시고요. 이 영상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다시 말씀드리면 흥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흥량은 어느 정도 조절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뚱을 다지는 건데요. 사실 뭐 어떤 게 선이냐, 어떻게 뭐 기사들마다 이제 이게 다 네. 틀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이게 공식이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그쵸. 해야 됩니다. 음. 그래야 뭐 10년, 20년 동안 아까 제가 짬밥 얘기를 드린 거는 10년, 20년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정석으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10년, 20년 되신 분도 뭐 내가 한 달, 두 달 안에는 쫓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뭐 이런 공식을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강의를 보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공식이 있습니다. 이 센터장님의 나름대로의 공식. 센터장님 여태까지 여러 작업을 하시면서 공식을 세우신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날은 센터장님 직접 가셔서 촬영을 하신 거군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예, 제가 네, 좀 처음. 촬영을 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따셔서 이제 촬영을 해주신 거거든요. 자, 요거는 위에를 이렇게 누르네요. 그 이제 흑량을 어느 정도 맞춰서. 자, 마우스로 네. 당겨서 지금 화면상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네, 이 네. 수로관하고 이 흙하고 이 네. 닿는 단면이 최대한 흙이 붙어야 사실 이게 깔끔하게 이쁘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땡겨서 누기는 힘들어요. 네. 그럼 다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다음날은 좀 날씨가 따뜻해서 또 흡세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은 이제 괜찮아서 그 다음날 걸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아무튼 수로관 가까이 최대한 흙이 가까이 올수록 깔끔한 단면이 나와요. 만약에 저거를 흙을 넣기 위해서 바가지로 이렇게 긁어도 되지 않나요? 바가지로. 아, 예. 원래 이렇게 얼지 않았을 때는 바가지로 해야 되는데 저는 바가지로 눌러서 흙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면 그래도 깨끗한 단면이 어느 정도 생겨요. 근데 사실은 뭐 반대쪽에 넘어가서 저 뚝뚝 만져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흙량 때문에 이거 눌러서 맞춰가서 가는 거거든요, 같이. 네. 여기서 이게 좀 남으면 여기서 흙이 많으면 이 옆으로 좀 넘겨도 되기 때문에 흙량을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나마 맞춰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 장비가 서 있는 쪽을 안 누르고 반대쪽을 지금 먼저 누르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제가 서 있는 쪽은 흙량만 갖다 대놓고 요거는 이제 공식이에요. 이건 이제 공식대로 이제 할 네, 거고요. 네. 그 공식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쪽 흙량을 일단 보는 건가요? 예, 반대쪽도 네. 이제 흙이 대부분 이쪽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제가 장비 서 있는 쪽. 네. 제가 많이 서 있는 쪽에 흙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맞춰놓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흙량을 제가 지금 맞춰놓고 있잖아요. 장비 있는 쪽은. 네. 이 반대쪽은 만약에 이 반대쪽은 이제 넘어갈 건데 네. 이걸 다 만지고 넘어갈 건데 흙량이 모자르면 퍼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흙량이 메인이 다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있는 흙량을 가지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 뚝을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뚝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네. 빨간 표시 대놓은 거는 네. 이제 그 기존 여기가 지금 태수로라고 하는데요. 패스로. 이 수로관이 뭐 두 가지 용어로 불려요. 수로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풀륜관이라고. 풀륜관. 예, 풀륜관이라고도 하는데 네. 자, 그 빨간 표시한 데는 작업하시는 인부가 네. 그 태수로다 보니까 물이 논에 있는 물을 네. 빼는 용도로 네, 태수. 이제 관을 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저거 묻을 때 주의하실 점은 논바닥에서 네. 20전 정도, 20전에서 한 25전 정도 푹 파세요. 그리고 수로관 뒤까지 20전 정도? 예. 20전. 논바닥에서 20전 다운. 20전 정도 다운 시킨 다음에 여기 가까이 수로관 가까이 삽으로 최대한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섭하기를 해주면 네. 인부들이 코아나 아니면 뭐 망치로 저기를 이제 뚫게 되는데 자 지금 보면 뭐 큰 요령도 없고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태수로니까 논에 있는 물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논바닥보다 깊어야지 물이 나가기 때문에 한 20점 정도 깊게 해놓으면
논주인들이 알아서 이제 거기다 연료를 더 좀 올리든지 아니면 뭐 그걸 맞춰서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저기는 벼 있잖아요. 네. 벼는데도 지금 반대쪽을 만지시는 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게 지금 제일 핵심인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장비가 서 있는 쪽은 화면이 보이지 않지만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흙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아예 포기를 해놓고 이제 제가 지금 밟는 거는 아까처럼 그 공간 이 비어있는 공간이 네, 네. 컸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놓지 않으면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완전히 훅 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덩어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트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게 얼지 않았으면 네. 뭐 진짜 한 이틀이면 끝날 거로 한 2배 정도 걸릴 일이죠.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도 흙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른쪽은 어차피 장비가 서 있는 쪽에서 흙을 떠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장비가 서 있는 쪽은 우선 포기하는 거예요. 네. 덤프가 이제 제가 네. 갖고 와서 이제 흙량을 맞춰 놓을 건데요. 네.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이제 영상 찍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반대쪽 면은 무조건 흙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고 여기는 흙이 모자라면 비워 놓는 거예요. 그쵸? 근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지금 흙량이 많아요. 그죠? 뚝이 아마 아까보다도 네, 네. 아까 있을 때보다 이렇게 흙량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양이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많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을 먼저 건들고 난 다음에 많이 있는 쪽을 그 다음에 만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중요한 거는 장비가 네.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흙이 없어요. 반대쪽은 그치, 아예. 그치. 그러면 네. 이쪽에 있는 흙을 가지고 내가 아까 제가 그랬죠. 네. 흙량 조절하는 게 가장 어렵다. 네. 근데 논둑 만지는 거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건 공식이 있어요. 사실 네. 흙량은 사실 눈대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논둑 만지는 거는 사면 만지는 거는 공식대로 하시면 일정한 게 돼요. 지금은 제가 이쁘게 만지는 게 아니라 대충 흙량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너무 섬세하게 저거를 막 만지게 되면 쓸데없는 일이 계속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금 지체가 되는 저는 거죠. 전체적으로 흙량만 맞춰 놓은 네,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까지 만지면서 가게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나중에 지금 여기 김포 농 같은 경우는 한쪽당 한 1000평씩 돼요. 네. 나중에 일정하게 쭉 갔을 때 보면 삐뚤빼뚤해서 굉장히 배기 싫거든요. 근데 사실 뭐 농사 짓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좀 이쁘면 그쵸. 뭐 우리 감독하시는 감독관님도 좋고 그쵸. 또 작업을 시키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뭐 베테랑이라고 이제 좋아하시죠. 이게 원래 이 흙량 죽이는 건 육다불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저야 장비를 불렀으니까 갖고 네, 네, 네. 제가 이거 맡아서 하는 시공이면 네. 저는 이제 이거 우리 책임 소장님이 또 들으면 또 서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투가 하기에는 이 흙량을 사실은 육다불이 저도 우리 매니저님 진짜 너무 잘하시네. 흙량을 네. 공투가 하지 않고 저도 네. 좀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하루 벌어먹고는 하는데 그래도 육다불이 이 정도 흙량 맞춰주고 공투가 뒤에 따라오면서 네. 3일을 딱 만졌으면 얼마나 그쵸. 편리했을까라고 생각드는데 뭐 어쨌든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불렀으니까 또 하루 벌어먹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니 이게 이런 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하여튼 네, 이런 여쭤봤어요. 돌발 질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다음날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자, 이게 그 다음날 이제 어느 정도 흙량을 맞춰 놓은 것 같고요. 자, 네, 제가 아까 그 전날 네, 흙량을 맞춰놓고 네, 지금 이제 면을 누르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위에를 그쵸.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그러니까요. 양이 이 정도가 될까? 그렇죠. 어차피 첫 번째는 흙량을 조절을 한다. 네, 두 번째는 이런 이 단면을 만드는 거예요. 단면. 이런 밑면을 만들어 놓고 네.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감으로 판 거예요. 감으로. 옆에 그쵸. 옆에 흙량 이 라인은.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수로관에서
뭐 일정하게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1m를 하든지 50cm 정도를 이 폭을 두든지는 이 수로간 따라 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예. 요거는 이제 견습용으로 보여드리려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짬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냐면, 흥량 조절하는 건 짬밥이 중요하지만, 이 사면 만드는 거는 중요치 않아요. 자, 베테랑 또 오래 하셨던 분들이 지금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작업하세요. 근데 이거는 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렇게 감으로 하면, 나 언제 배워? 우리 매니저님, 그렇죠.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요 화면이 지나면 제가 우리 매니저님한테 저기 멀리 서 계신 매니저님한테 올라타세요 하고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는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좀 보세요. 우선 중요한 거는 공식을 보기 전에 이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흥량을 또 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밑에서 한 바가지를 퍼서 위에다가 다시 부으시잖아요. 자, 그거는 아니고, 네. 위에 흥량이 너무 적어서, 아. 이게 나중에 주저앉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맞춰서 올려놓는 건데, 지금 부족하게 나가지 않죠, 흥량이. 네네. 계속 일정하게 나가죠. 그만큼 흥량 조절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저쪽 지금 차가 있는 쪽이 앞이고 지금 이쪽이 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방향이 또 중요한가요? 만약에 저쪽 끝에서부터 치고 나오고 앞에서부터 마무리하고 가는 거나 뭐 이렇게 그런 순서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나요? 자, 이거 초보이신 분들이 무슨 내용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자, 이거를 제가 공식하고 같이 알려드리려고 네네, 했어요. 네네. 뭐냐면, 제가 마지막 피니시 때까지 장비가 위에서 내려오는 건지, 네. 아래에서 올라가야 되는 건지, 네. 자, 포크램 바가지가 있는 쪽이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네. 꽁무니 뒤쪽이 뒤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무리는 네. 과연 어디서부터 그렇죠. 하는 건가? 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면, 네. 이 사면이나 이 옆 노리를 잡을 때는, 이 투붐이 네. 내 오른팔 쪽에 있어야 돼요. 원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투붐이 나를 가리질 않아야 돼. 나의 왼쪽 시선을. 지금 본 것처럼 저렇게 이 상태로 만약에 이쪽 반대쪽을 오른쪽을 만약에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이제 이 화면이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제가 분명히 투붐 옆에 이 부분에 눈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제 몸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투붐에 내 몸이 중앙이 아니라 여기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왼쪽 눈으로 얼마든지 이게 아, 예리하게 이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쪽으로 쓰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거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쪽 반대쪽으로 하면 자꾸 이게 갈수록 넓어지고 이 사면이 안 잡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반대로 방향이 방향이. 각도가 네. 전혀 나올 수 없는 각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선찍기 할 때도 배웠지만 왼쪽에 내 몸이 왼쪽에 투붐이 전혀 지정되지 않는 그 선상에서 서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가리지 않는 방향이 왼쪽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거는 무슨 공식이 이래 감으로 파는 거잖아.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강의 내용으로 보여드리려고 감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장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차에 올라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양은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이 사면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전에 같았으면 사실은 제가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걸 연구 안 했으면 그냥 뭐 감으로 맞춰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 대충 많이 이렇게 해봐. 하는 거야. 오래 해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돌려주시죠. 자, 이제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흥량을 네. 아까 제가 감으로 판 거예요. 감으로. 그쵸? 감으로 네. 맞나요 이게? 네. 화면이? 예, 감으로 팠는데 그래도 일정이 맞고 그 다음 피니시 동작이 이게 마무리예요. 올라가면서 이건 뭐 놀이 잡을 필요도 없어요. 한번 박아줘 툭 툭. 눌러주고 툭 눌러주고
지금 이게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얼었던 건데요. 제가 흥량 어느 정도 맞춰놓고 또 5호가 되니까 좀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깨끗한 사실 단면이 안 나오죠. 이게 뭐 흙에 그래도 젖으면 네. 더 깔끔하고 이쁘게 나올 텐데 뭐 흥량을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 정도 뚝뚝 누르고 쭉 올라가면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때도 여쭤봤지만 트랙을 내가 똑같이 똑바로 올라간다 해도 트럭은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고 바가지를 내가 똑바로 놓는다고 해도 바가지도 틀어질 텐데 네. 그 수평을 제가 어떻게 잡냐고 그때도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자, 네. 자, 이게 수평입니다. 지금 각도가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얘기 듣기 전까지는 못 자, 봤어요. 어떻게 각도를 알아요? 라고 하면, 자, 요 선. 나중에 우리 매니저님이 빨간 줄로 아주 이쁘게 이제 네.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라인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로관에다가 이 폭을 갖다 다 네. 맞춰 놓기 때문에, 네. 수로관을 볼 필요 없고, 지금 이 뚝도 제가 감으로 다 파았기 때문에, 자, 이 라인이, 이 선형, 네. 이 선형이 일자가 된다 생각이 거의 보이면, 그럼 지금 붐대가 좀 돌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렇게 라인이 보이죠? 네.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딱 정면에 섰을 때 딱 누르면 그게 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랙이 조금 더 가서 또 그만큼 가서 이게 일자로 선형이 잡혔다 생각 들면 그 다음에 또 누르면 또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위를 누르셨거든요. 일정에 맞춰서 위에 뚝을 눌렀기 때문에 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전체적인 영상 지금 뭐 텁하기에는 이제 다음 영상을 또 네. 만들 건데 우리 매니저님이 여기 현장 말고 제가 공사를 맡아서 한 현장에서 뚝을 눌렀을 때 그냥 일부러 놔둬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쵸. 위쪽 뚝을 먼저 저처럼 이렇게 만지고 네. 내려왔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전체 흙량을 이렇게 가면서 하다 보니까 네. 흙을 이 자세에서 반대로 던질 수도 없고 그렇겠죠. 남으면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을 못 그러니까 만드는 보통은 거죠. 제 생각은 위 누르고 옆에 누르고 위 누르고 옆에 누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위 누르고 옆에 누르면 쑥 들어가고 뭐 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제가 저 말 듣고선 아 저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기억이 나서 여러분한테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딱 저 선택 딱 되면 저렇게 탁. 자 이제 공식을 네. 이제 쭉 돌려주세요. 제가 네. 공식 나오는 걸 거기서 이제 복합으로 네. 복합 동작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다 얼었어요. 뭐 이게 얼고 눈도 많고 눈이 많이 왔죠 그날. 네, 눈이 많이 왔어. 사실은 제가 이게 어떤 강의용으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잘 보이려고 더 잘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게 핑계가 아니라 야 굉장히 참 네. 난처하더라고요. 카메라가 돌아가면 항상 긴장을 하시죠. 예. 자 여기 요 정도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센터장님 이거를 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제가 우리 매니저님한테 그런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은 아까는 내가 감으로 했어. 네. 근데 나는 휴대전화를 받으면서도 그 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거진 20년 동안 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감으로 했어. 이제부터 공식적인 것을 매니저님한테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제 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이게 공식이 도대체 뭘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뭐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분명 지금 있거든요. 어떻게 흥량을 맞출 수 네. 있을까? 초반에 제가 분명히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죠? 네네네. 수로간에서 네. 기준점이라는 게 있고 네. 자 기준점이 있는데 아마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사면 정점. 네.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화면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자 바가지 끝. 네. 바가지. 네. 제가 스로가는 평이라고 그 스로가는 이제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네. 스로간에서 점을 맞히는데 자 스로간 끝이 있어요. 여기 스로간. 이건 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흥량이 적으면 이 스로간 끝, 이 스로간 턱이 있어요. 턱. 네. 자 이거 자기가 기준을 삼기 나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흙량이 적었기 때문에, 흙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턱. 이 턱에서 지금 된 것처럼, 자, 여기를 점을 하나 찍어 놓고, 네. 자, 플레이. 자, 점을 찍어 놓고, 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네, 점을 찍어 놓고, 쭉쭉쭉 누르셔서. 아까 점 찍어 놓은 거는, 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네. 자, 우선, 위에 면을, 닿는 면을, 위에 면을 이쁘게 해놓고, 자, 바가지를 눌러서 한 것은, 바가지를 건드리면 이거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준점을 여기서 그쵸, 이렇게 해서 찍어놨잖아요? 자, 그걸 보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바가지를 눕혔을 때 말고 세웠을 때 이제 제가 가리키는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누르죠? 누르는 건 흙에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저걸 밀면, 저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게 무너져 버리면 이 사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이게 사실 영상 자료로 하기는 힘든데 뭐 현장 여건이 굉장히 뭐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여건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이게 찍은 거죠. 자, 네. 그러면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 자, 이 부분과 아까 만들어놨던 부분. 네. 이걸 따먹으면 돼요, 이렇게. 이걸 내가 눈으로, 아까 여기는 맞춰놨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무너뜨리면 돼요, 그걸. 자, 이게 뭐 어렵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딱 어떤 면이다고,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으시죠? 아까 제가, 이거는 덩어리라 떨어뜨리기가 힘든데,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수로간에서 바가지가 한 1m 10 정도에서 1m에서 1m 10 정도 돼가요. 그러면 1m라고 가정을 했을 때, 풀륜간에서, 수로간에서 내가 기준을 짓는 점. 그래서 자, 바가지로 위에를, 사면을 꼭꼭꼭꼭 누르고, 위에는 여기까지는 지금 또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 이 부분. 네. 꼭, 이제 꾹꾹 눌러놔야겠죠? 꾹꾹 눌러놨을 때 1m 떨어지는 부분, 자, 이제 꾹꾹 누르고 보여드릴게요. 다시 바가지를 세워서 1m, 자, 이게 이 정도면 1m였죠, 그죠? 이 정도 제가 무너뜨렸죠. 자, 써. 저는 아까 그랬죠, 이 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1m를 딴다. 자, 아니 써. 자, 아까 여기까지 맞춰놨죠? 여기까지 맞춰놨고, 여기 점을 하나 찍어놨잖아요? 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너뜨릴 겁니다. 근데 무너뜨리는데, 저기서부터 쭉 당기면, 제가 그 전에 매트 탑하기 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 면이 말도 안 되게 여기가 다 무너져요. 무너지면 사실은 흙을 올려놓고 다 눌러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꾹꾹꾹 누르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이건 뭐 여건상 틀리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법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흙이 정말 노릇처럼 이렇게 곱고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당길 때도 편안하게 당기는데, 이게 덩어리다 보니까 많이 얼어 있죠. 땅이 얼어 있어서 덩어리가 많이 젖어 있고요. 근데 어쨌든 힌트는, 자, 사면을 잡을 때도 그렇고, 이런 그 바이크, 일정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면을 잡고 뚝을 만들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네. 일반 수로간 대메우기는 그냥 일반 대메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뚝을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감으로 하실 수 있을 분들은, 저처럼 짬밥이 지금 정말 되시는 분들이, 감으로 아까 1차적으로 보여드렸던 거 지금 찍었죠? 그쵸. 그 매니저님이 아마 이제 그 표시를 해줄 거예요. 찍었으면, 찍은 부분부터, 아까 피니시 끝난 부분, 네. 그 부분에 점을 떨어뜨려서 내가 그 감으로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면 응용할 수 있는 건 일들이 뭐 많거든요, 작업 환경에. 그러니까 저희들 집체 교육을 할 때도 센터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이 공식화를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똑같은 작업인 것지만 진짜 똑같이 정말 일정하게 그런 작업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요,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일정한 부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요 전에 했던 작업은 감으로 했던 거고, 이거는 우리 매니저님을 옆에 태우고서 계속 공식을 알려드린 거예요. 네. 자, 이 폭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더 쉬운 방법은 저희 집체교육에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잠시 정지 한번 시켜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면을 일정하게 다 만들어 놓고, 이 면을 일정하게 다 만들어 놓고, 자, 말뚝을 양 끝쪽에다가 박고 실을 띄워서 낙하를 칠한 다음에 그 부분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이쁜 단면이 나오지만, 어떤 현장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현장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논독을 그렇게까지 이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러면 절대적인 감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가지를 1m 정도 되는 이 바가지를 가지고 내 폭을 잡으면, 뚝이 흙량이 없으면 바가지 반 정도만 가지고 한다면 얼른 내려가셔서 바가지 끝에다가 낙하를 얼른 칠하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가지 반이다 하면 이 낙하를 여기다 건넜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집체교육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걸 갖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작업은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초보자이신 분들, 또 작업을 3년, 4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분들, 조금 전에 우리 매니저님 오늘 반응이 좀 느린 게, 오늘 쉬셔야 되는데 또 일을 나오셨어요. 일요일인데. 자,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미안합니다. 반응이 좀, 원래 이게 터치가 빠르신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요. 네. 자, 여기 지금 또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점이 있고, 아까 만들어 놓은 피니시한 부분을 보고서 여기서부터 무너뜨려서 올라가면 되고요. 위에서부터 당겨서, 나중에 해보세요. 위에서 당기면 여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자기가 요령껏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맞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방법으로 해보시는데, 우선 공식은 이런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보셔야 됩니다. 저희 센터의 영상은 자꾸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고, 네. 횡령은 다 맞춰놨기 때문에. 네. 자, 제가 지금 건드리는 거는 보이진 않지만 아까 트랙으로 자꾸 밟고 해가지고 약간 이 삐딱선이 높아요. 그래갖고 부족한 걸 당겨서 이제 올라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흙량 조절하는 거고요. 아무튼 뭐 뚝의 양 만지는 건 이렇고요. 네. 자, 여기서 전체적인 것을 기반을 잡는다면 똑같은 겁니다. 항상 저는 위에서 수르간이 이제 이게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으로, 네. 내 몸 왼쪽이 수르간 작업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 눈으로 직접 이 각을 볼 수 있어요. 네. 그 반대 예나 그런 것들은 제가 아마 그 줄기초 텃파기 때 보여드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네. 아, 그러네요. 지금도 이제 이 누른 부분이 바가지로 누른 것은 덩어리를 깬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이신 분들은 그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밀어버렸으면 그 덩어리가 다 빠져서 옆에 면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 면이 이쁘진 않지만 흙량이 돼요. 저 면은 사실 무시하셔도 돼. 제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토끼 쾌속으로 놓고 네. 달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꾹꾹꾹꾹 누를 거예요. 자, 요거 지나면 아마 제가 그 아까 네. 강의를 또 해드렸어요. 이 선 맞추는 거 한번 돌려주세요. 이 누르는 거를 지금 같은 경우는 면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냥 꾹꾹꾹 누르면 되는데, 워낙 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하려고 이렇게 미는 건데, 여러분도 그냥 이거 따라 한번 해보세요. 뭐 근데 제가 아까 했지만 덩어리가 아니었으면 이게 누를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씩 꾹꾹꾹꾹 누르고 하면 엄청 빠릅니다. 정지, 아니 누를 때, 정면 누를 때 정지. 자, 어쨌든
이 면과 이 면과 내가 보이는 풀륜관에다가 선형을 두든지 아니면 내가 위쪽 이 네. 뚝을 말하는 거죠. 위쪽 네. 이 라인에다가 이것을 갖다 맞추면 네. 그것이 일직선이기 때문에 툭툭 누르고 당기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덩어리가 많아서 이 사면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 사면이 일직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네. 이게 덩어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게 각도가 한 뭐 흙이 굴러 내려와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네. 지금처럼 안 생기죠. 자, 한번 돌려보세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자,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섰다 생각하면 꼭 누르시면 돼요. 그냥 꼭. 근데 이것도 감인데 이거 제가 뭐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화면상으로 이게 설명해 드리기가 뭐예요. 어쨌든 이 각도를 가지고 내가 일직선을 맞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예,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 영상은 보여드렸고 이제 순서만 계속 보시면서 이제 순서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집체교육은 거의 이런 공식화된 작업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준을 삼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의 이제 저희들이 자부심도 있고 네, 실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빨리 이제 성장하시는 거를 저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뚝을 만지는 데는 아까도 센터장님 말씀하셨죠. 초보자, 예, 짬밥도 안 되시는 분들도 네, 이 공식만 잘 익히시면 어느 정도는 따라오지 않으실까라는 게 저희 센터장님 생각이십니다. 자, 지금 한번 돌려주세요. 화면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지만 그래도 위에 사면을 일정 양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언 덩어리도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위쪽에 올라갈수록 뭐 흙은 좋아서 위쪽은 좀 잘 만드는데 그게 영상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이렇게 만들어 놔도 여러분들은 베테랑 소리를 듣고요. 어디 가서 현장에서 뭐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갖고 하면 현장의 전경 사진을 다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와이브로기 때문에 곡선이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안 나오는 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브로기 때문에 곡선이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수로관 대매우기 할 때 주의하실 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이 수로관 안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면도 나오려면 흙량을 조절할 수 있는 좀 눈썰미를 좀 키우시고요. 네. 굉장히 사실은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도 움직여야 되지 흙량도 맞춰야 되지 어렵지만 장비는 타다 보면 뭐 금방 익숙해지지만 흙량이나 이 눈대중은 본인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빨리 그걸 터득해야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영상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초보자들이 요것만큼은 좀 교육을 받을 때 아니면 또는 장비를 탈 때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 잘못 들었네요. 네? 뭐라고 그러니까 했었죠? 장비를 이런 작업을 할 때 꼭 네. 주의해야 될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조금 마신다고 해서 이제 조금 건넘거나 이제 뭐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뭐 한 2, 3년 정도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 2, 3년 되신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으로 하려고 하고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리면 아까 우리 매니저님이 그랬죠. 저보고 작업이 저 정도 속도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공정이나 공식을 가지고 움직이면 쓸데없는 빈바가지질이 없어서 면은 면대로 나오고 뭐 일이 쭉쭉쭉 나가 진행되는 게 보이잖아요. 장비가 공투가 사실은 뭐 껌빵 작업 그런 작업은 스피드 있게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장비는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허공, 빈바가지제. 그것을 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제가 또 영상을 제가 내일 컨디션이 좋으면 컨디션. 우리가 그 스로간, 지금 스로간 낮은 거고 대메우기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스로간 텁하기 할 때 요령과 텁하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사실 영상을 우리 매니저님이 굉장히 많이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전문 강사가 아니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처럼 뭐 기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나름은 많이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제 이 녹화를 봐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강의 때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피드백을 해드리는 순서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매니저님이 댓글 달아주고 네. 좋아요 눌러달라고 한 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사실은 요즘 여러분들 카톡 많이 하시는데 답장 안 오면 막 기다려지잖아요. 아 엄청 기다리죠. 근데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좋아요 정도 눌러주고 댓글에 고생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영상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찍겠습니다. 아 이게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제작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진짜 한번 보셨으면 관심 하트라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한 말씀만 써주셔도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고요. 얼마 전에는 그런 분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뭐 자기가 경력이 좀 있으신데 일자 터파이가 안 된다. 근데 창피해서 내가 뭐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아신다면 뭐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가장 지금 뭐 우리 현직에 계신 기사님들 2년, 5년 되신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 자꾸 안 늘고 왜 자꾸 그럴까? 당연한 거죠. 어디서 뭐 배운 것도 없고 네. 또 현장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매일 그 실력, 늘지 않는 그 실력으로 계속 현장을 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빠른 뭐 이렇게 실력을 향상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이신 분들은 저희 카페를 좀 이용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또 본인이 또 잘하시는 거 있으면 저보다도 잘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강의를 가지고 네. 공식적인 걸 딱 보여드리듯이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잘하는 거 있으면 영상을 짧게나마 또 올리셔서 아니면 이런 댓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는 걸 올리시면 서로 이렇게 소통할 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집체 교육이 초보자분들만 해당되는 교육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집체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셨다, 그냥 숙련도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시면 센터장님 어차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단시간에 교육이 끝날 수도 있는 저희들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꼭, 예, 뭐 경력이 있으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는 것은 센터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예, 모르는 것은 센터장님한테. 예, 아니, 저 꼭.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예. 예. 제가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경력 있으신 분들도 조금만 자기 자존심 조금만 줄이시면 보다 좋은, 보다 발전적인 그런 굴삭기 조종사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예, 생각을 했고요. 끝으로, 뭐, 아무튼, 뭐, 회원님들한테 뭐, 추운데 뭐, 감기 조심하시라고 뭐, 이런 말씀을 더 해주시면. 아니 뭐 훌륭하실 것 저는 같아요. 좀 말을 좀 잘하는 언변이 없어서 뭐 영상을 앞으로 좋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혀가 꼬이려고 하는데요. 네, 이상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겨울철에. 감기 조심하시고 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